예, 소개받은 한서대 안혜순입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쯤에 오늘 발표자 김병옥 선생님하고 제 토론자인 제가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맹자의 좋은 삶과 좋은 정치 관련 발표를 했고 김 선생님 토론을 하셨는데 좋은 삶과 정치가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오늘의 주제를 다루면서 당시 상황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연상이 됐었는데요. 전쟁으로 점철됐었던 전국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 세상,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맹자의 고민이 2400여 년 후 한민족으로서는 초유의 기인 국권 상실은 물론 대규모 세계전쟁을 겪은 후에 한민족과 세계인의 행복한 삶, 국가 건설, 세계 질서 원리와 실천에 대한 치열한 백범의 고민으로 바뀌었다. 이 점에서 백범과 맹자와 백범, 사상과 실천과 두 분의 고민이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 발표자 선생님과 함께 백범의 행복한 삶과 국가 생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우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강복회 관계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 선생님 발표 오래 하셨기 때문에 토론 내용은 김병옥 선생님 개인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세히 썼기 때문에 선생님 참조하시면 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 자리에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공통 부분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45쪽인데요. 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논문이 제가 생각할 때 설명 들으신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의 부분을 생각했을 때 3.1혁명으로부터 비롯한 민족의 진정한 빛의 회복, 곧 광복을 이루고 누리는 일의 길, 방식, 그 일의 과정을 뜻했던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제 길과 제1 이 부분에 상당히 꽂히셨던 것 같아요. 그건 그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대에 국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도냐가 생명이라는 것이 관건이고 따라서 제 길 곧 제 방식은 생명에 이르는 정도라고 해석하시면서 오늘날 다수 인류의 제 가치 항유, 곧 행복을 가로막는 일자리 실업 문제, 생태계 재해 문제, 화폐 금융 문제, 지식 기술 문제 분야로 나눠서 이제 해결하는 인식 틀로 활용하고자 하셨고 보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확장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역할이 선생님 발표문을 토대로 백범 선생님의 행복론을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글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려놨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읽었던 그 백범 선생님의 행복론이 어쩜 오늘 이종찬 회장님께서 역시 평생을 외길로 꾸준히 몸바쳐 살아오신 분은 일이관지 하나로 꿰는 게 있으시구나. 아까 그 축사 해주실 때 감동했습니다. 역시 어른은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토론 드리려는 말씀을 그 회장님께서 다 하셨어요. 깨서 한 말씀을 깨서 김구 선생님의 그 행복론이 그 행복과 이제 47쪽으로 가겠습니다. 47쪽 밑에 있는 3번인데요. 제가 읽는 김구 선생님,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읽은 건데 행복과 문화의 실체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전통과 조우하면서 김구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더라. 근데 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에 다 해주셨어요. 조금 보완 드리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그냥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백범의 행복의 본질, 근원을 찾고 그 결과 백범의 그것이 특히 대학적인 인식들 위에 근거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동의하면서 백범의 행복론과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탐색도 필요하다. 저는 이거 선생님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행복은 소원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행복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백범 선생님이 그 부분을 진술하고 계시죠. 근데 이 글의 배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범 선생님 스스로 가장 체계적이고 정치하고 깊이 있게 쓰신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의 순서 그리고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제가 토론자이기 때문에 또 밥상도 차려드려야 돼서 같이 다시 한번 그걸 회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48쪽 그대로 읽겠습니다. 일단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순서가 민족국가, 정치이념, 내가 원하는 나라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죠. 민족국가에서 그의 소원은 세 번에 걸쳐 반복할 만큼,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할 만큼 한민족의 완전한 자주국가 건설입니다. 자주가 아니면 공자석과 예수가 세운 나라일지라도 안 들어갈 거라고. 이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도 하셨던, 물론 결별 당연히 했지만 마르크스주의자도 반대하고 그게 미국이랑 그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주하지 못한다면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 자주는 백범이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 하늘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기 참 초라하고 조그만 지구상에 뭐 누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초라한 나라에서 이 원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치 이념에서 그의 소원은, 백범 선생의 소원은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국가로서 개인 독재, 계급 독재, 사상 독재가 없는 완전한 자유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자유와 자유에 기초한 정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영원한 게 아니라 현실에선 당시 현실에서의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민주주의고 미국 정치 이념이 토론을 하고 그거에 기초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 이념이 소련의 그것과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치 제도 이념을 지지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했던 조선의 전통 속에서 3사제도, 과거제도, 암행어사제도를 거론하는 걸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를 보장하는 좋은 제도로 현재 되살려야 하는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3. 내가 원하는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자주와 자유가 바탕이 된 위에, 이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이 된 위에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의 소원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멋있습니다. 주제하듯이 경제는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되고 안보는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정도면 된다. 우리 2000년 넘게 뼛속 깊게 한민족한테 내재화된 사상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그건 왜 그러냐, 좀 이따 다시 나올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둘의 전제 위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그 이유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의 현재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인의, 자비, 사랑 이러면서 유교, 불교, 기독교 가치를 얘기하죠. 보편적인 세계 가치를 얘기합니다. 늘 같이 합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는 방식을 불교로 하느냐, 사랑, 기독교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화된 DNA 방식으로 하기를, 그걸 우리 민족적 정체성으로 백범 선생은 그건 우리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면서 문화 차원에서만큼은 백범이 소원하는 바가 아주 높고 컸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고, 문화인데요. 세계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세계 평화 실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지금 한 2000년 이후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우리가 이런 주식을 좀 막 뛰고 있는, 그러니까 몸짓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지점에서 그가 말하는 문화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사랑, 생명, 정체성, 이걸 지켜주는 게 자신과 타인 그리고 가족, 이웃,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 이걸 지켜주는 게 바로 우리 전통의 인후지덕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후지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존중하되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쓰이고, 이것이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끼며 즐거운 것으로 남에게 권하는 사랑하는 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조상네가 좋아하던 인후지덕이다. 전통 속에서 같이 이걸 확장해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에 대한 강조는 이어지는 진술, 이게 점점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하고 그것을 우리 안의 것으로 정체성을, 사상적 가치도 점점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선생님도 잠깐 하셨는데, 화기가 돌고 몸에서 덕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불행하려 하여도 불행할 수가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시죠. 이게 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말미 부분.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셨으니, 자,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공자도 우리 쪽으로 오고 싶어 했는데, 부러워했는데, 이런 논리 펴고요.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 하는가 하면서 얘기하는데, 작년부터 이게 유독 막 드러나는 게요. 작년 8.15 광복절 전후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시죠? 세계인들,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조차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걸 본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보겠다고 2시간 이상 줄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진이 됐었어요. 며칠 거를. 근데 이 인이 뭐길래 도대체 김구 선생이 다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소환했냐. 50쪽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인의 가치가 우리한테 내재화됐던 그 핵심이 뭐냐면, 공자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공과 사적 공동체, 공적이건 사적인 건 관계 속에서 운영 원리로 채택되기는 그 핵심 원리로 봤던 이유가, 적극적으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하면 남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리인데, 기용립이 이빈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으면 남도 서게 해. 이게 제1원칙이고요. 소극적으로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법이야. 이걸 인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얘기되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싫은 건,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남한테도 베풀지 마. 이게 정치의 법의 강제력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법을 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데 거기서 아무리 봐도 보편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해줘야 돼 할 때 법의 지점, 강제력의 지점이 성립된다는 거죠. 김구 선생은 그걸로 국가의 법, 제도, 경제 원리
정치 원리 이걸 수립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문화가 바탕이 될 때, 그건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민들 수준이거든요. 선생님이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선생님 자꾸 문화의 원천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오늘도 하시길래 그냥 말씀드립니다. 문화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과 생명, 그걸 지키는 그걸 이제 확정하는 생활 규범인 거죠. 내재하되 그게 문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 경제 이걸 뒷받침해주는 가장 토대이기 때문에 문화를 개념으로 그걸 들고 나오신 거죠. 백범 선생님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자가 말했던 족식, 족병, 민신,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안보, 국민의 생명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국가라면 해줘야 되고 그거 해줄 때 자연히 신뢰, 국민의 신뢰 따라오는 거고 이게 우리 몸에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부민 먹여 살려야죠. 그거 안 되는 국가가 무슨 국가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죠. 교민해야죠. 이게 공자, 맹자의 기본이고 율곡의 기본 핵심이고 이항복 선생의 기본 핵심이고 이덕형 선생의 기본 정신이고 번번이 그렇게 나라를 되살려왔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52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학문적 소양 때문에 선생님의 어려운 글 읽느라 나름 힘들었습니다. 제 능력 부족으로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의 인후한 덕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광복회 선생님들, 이종찬 회장님도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따로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유족 선생님들, 훌륭한 선열들을 두신 유족 선생님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게 1947년 백범의 행복관념을 공맹의 그것과 오늘날 이른바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K민주주의를 해오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 선생이 경계하고 경고하였던 내부적 갈등과 분열의 어두운 그림자를 되새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